sounds like work. No, tell them I'm in my chair. Yes, he's just walked in.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과거 핵전쟁이 벌어질 뻔한 사건을 막아낸 평범한 일반인의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첩보 실화 더 스파이 리뷰입니다. The weapons of war must be abolished before they abolish us. I'm asking you to stop going to Moscow. I am asking you as your wife. I didn't want you to be involved. 영화는 1960년 초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전쟁이 벌어져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고자 했던 한 소련의 군사정보국 올레크 펜콥스키 대령은 군사 기밀을 비밀리에 미국 CIA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KGB가 감시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영국인 사업가인 그레빌 윈을 스파이로 고용하여 기밀을 빼내려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실사인 만큼 과거 정치적인 시대상부터 실존 인물의 사소한 감정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걸림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조금의 각색을 통해서 색다른 장르로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스릴러 장르로만 분류되어 있던 이 영화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보러 갔었지만 영상의 제목에서도 적어놓았듯이 감동 실화라는 비유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사실 영화 더 스파이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2시간 내내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상업성이 깊은 영화도 아니고 각색을 통해 첩보 요원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락 영화도 아닌 평범한 영국 세일즈맨이 스파이라는 인물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변 인물들의 심리적인 묘사가 주된 감상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흥미롭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할 때 느껴지는 긴장감과 심리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감정선을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미죠. 영화의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그들만의 세상에서 세련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과연 소련 기준에서 외국인인 주인공을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일반인인지, 일반인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지와 같은 한낱 평범한 시민이 중대한 임무를 맡았을 때 느끼는 긴장감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내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주인공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베네딕트 컴버배치 배우의 연기력으로 스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이 일품이었는데요. 초반엔 그저 핵전쟁을 막기 위한 동지에 그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게 되면서 돈 잘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세일즈맨이 조국을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사명감을 가진 스파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본 기억이 나더군요. 진정성 있는 주제를 나열하지 않고 인물들의 감정선에 크게 집중한 영화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실화 바탕 영화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추천하기는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되더군요. 하지만 감정선에 몰입하고 본다면 스릴과 감동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물 간의 감정선에 집중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입체감을 더해줬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이 영화가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를 더해주는 영화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포인트는 주인공 그레빌 윈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내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신이 스파이라는 걸 그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연기 톤으로 생활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레 생겨나게 된 두 얼굴에 대해서 심란함을 겪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출이 가능했던 것은 초반부터 여러 곳에 시민으로 위장한 KGB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정 변화에 대한 떡밥은 처음부터 던져졌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펜콥스키 대령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사람을 진정성 있게 다루며 유머러스하게 접근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펜콥스키 대령은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CIA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을 보이며 최근 개봉했던 놀란 감독의 테넷 속 닐의 모습이 엿보이는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설득한 CIA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차질이 생기자 가차없이 주인공을 버리며 우리는 원래 사람을 이용하는 직업, 즉 다수를 위해
국가를 위해, 평화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단호하고 절박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주변 인물들의 상호작용이 쌓이고 쌓여 결국 펜콥스키 대령과의 의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연출했다는 부분에서 감정선의 몰입도가 상당히 깊은 영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의 짜임새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선의 묘사가 깊은 반면 다소 심심한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스토리가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했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스토리의 후반부는 눈물샘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스럽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몸을 받쳐주신 독립운동가들과 모든 위인들에게 다시금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익숙한 진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에 한 번쯤은 추천하고픈 그런 실화 바탕의 영화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At a time where Russia and America are on the brink of nuclear war.